네, 2021년 6월 며칠이고 27일 제60회 제60회 대구 시사 정치 토크 투머치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남자 대남 문필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초의 정통 카바레티스트, 현재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 카바레티스트 김주호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이제 저번 주 얘기했던지 행사 때문에 우리 녹화 방송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마 BGM 깔려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편집할 때 그거 편집할 때 넣으세요. 편집할 넣으면 되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아마 지금 음악 나올 거예요. 아마 음악 깔리고 있을 테니까 아무튼 자, 요번은 우리가 앞전에 이제 우리가 권영진에 대한 거짓말 아니 그 호칭을 붙여줍시다. 권영진 시장에 대한 거짓말, 예. 대구 시장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나왔을 때 얀센 얘기 나왔었잖아. 그렇죠. 그 얀센 나오면서 뭐 지금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망신을 당하니 어쩌니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G7의 초청을 받아 갔었는데 예.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었나?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에 좀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G7 초청대 갔다가 유럽 방문 순회 방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디를 갔었느냐? 우리가 오스트리아 하고 스페인. 그러면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 얘기할 건데. 예. 아무튼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게 된 게 우리가 예. 뭐 딴 사람들은 뭐 오스트리아 방문 그 작은 나라 갔니 어쩌니 그 의미가 있니 그리고 뭐 가서 뭘 했니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예. 그거 얘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좀 알고 뭐 떠들어야 그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오늘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한번 둘러보겠는데 아마 오늘 현대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렇죠. 오늘 1시간 내에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요약 정리 잘합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강의 전문이라서 예, 그래서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하고 유럽에 오래 사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16년. 때문에 16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 여행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믿고 예. 한번 해보겠는데 원래 믿는 도끼만 발등 찍어요.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만에 뭐 들어들어요? 근데 이거 관련된 가지고 원래 전쟁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나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 쥐가 나는 게 당연하죠. 와, 나 이놈의 지금 어차피 자료 화면은 나갈 건데 예. 이 유럽 족보가 나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족보 있잖아요. 예. 그 대기업 족보가 이게 우리나라 이 대기업 족보가 상당히 얽히고 혈맥으로 혼맥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렇죠. 혈맥과 복잡하더라고. 혼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복잡하다 생각했었는데 예, 별거 아니죠. 근데 유럽 족보를 살펴보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한 달이 거쳐 사돈의 8촌의 6촌의 아재에 그렇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럽 통합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EU가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EU 그렇죠. 유럽 연합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에브로파. 이게 가능했던 게 예. 바로 이런 거다. 근데 우리 아시아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예. 혼맥이 없다. 그게 아니고 아시아가 실질적으로 유럽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시아는 왕조가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같으면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족보를 없애버렸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같으면 일제시대 때 다수의 족보 없던 사람들이 족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유교의 족보 중시 그다음에 양반 중심 사회를 이야기하던 한국 사람들은 그 족보가 생기니까 아주 신났죠. 예, 그렇게 잘 지냈고 일본 같으면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족보가 생겼어요. 예, 그 족보가 생기면서 혹시 일본이 족보 만든 이유 아세요? 일본이 족보를 만든 이유?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아니 너무 간단한 이유인데. 이 뭐? 세금 거둘라고. 누구의 하고 그러니까 야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도세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든 거예요. 성씨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누구한테 세금을 매겨야 될지 몰라서 세금 매기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들어와서 일제시대 전에 양반이 한 10% 정도 됐죠. 10% 채 안 됐죠. 뭐 10% 좀 더 넘는다는 뭐 얘기도 우리 있고.
뭐 왕족이나 뭐 저기 양반층 케이블 우리 보통 요즘 현대말로 하자면 상위 뭐 예. 10% 몇 10%? 프로 예. 그래. 그 사람들 외에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제 족보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도 족보라고 하는 거는 양반 쪽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매 뭐 노비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예. 유럽으로 보면 노예잖아요. 어차피 노비라는 게 그것도 중인들이고 이 상인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예. 족보가 없었잖아. 예를 들자면 노비와 양반은 동일합니다. 노비와 양반은 동일하다? 예. 아 그게 어차피 재산이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응, 완전히 노비가 되는 거. 그렇죠? 노예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가 뒤집어질 때 또 이게 다시- 또 바뀌어요. 어. 양반과 노비가 또 바뀌어요. 근데 근데 처음부터 중산층은요 안 바뀌어요. 아니 근데 노비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노비하고 기존의 노비하고 어떤 왕자는 양반층이 상위층에 있다가 신분이 하락하면서 노비가 된 거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방지추 마골 피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신라 시대 때 귀족들이었어요. 진골하고 뭐 성골.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역 토호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천시해야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귀족 나오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양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그들을 이 성씨들을 천한 성씨라고 몰아붙인 거죠. 결국은 지방 호족 세력을 흐트러서 중앙 집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중앙에서 모든 걸 계급을 나눠서 이제 퍼뜨리는 그런 식이죠. 그렇죠. 그거 따지고 되면은 유럽도 똑같은 개념. 어찌 그렇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공통적인 어떤 신분 제도 계급을 그대로 유지해 온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왔죠. 해와 왔는데 예. 유럽은 이제 아시아는 좀 어찌 보면은 좀 이제 그런 게 정리가 착착착 잘 돼서 딱 통일돼 가지고 한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게 왔는데 예. 유럽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는 이거는 서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가 뭐 나 이거 지금 오늘 지금 얘기 나 오스트리아부터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예. 나 오늘 족보 보다가 이거는 뭐 한날은 왕이 됐다가 한날은 완전히 공국에 완전히 그렇죠. 점철 됐다가 공국에서 다시 신분이 점핑을 해가지고 한날에 그렇죠. 제국이 왕이 되겠다 왔다가 예.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파벌 싸움에 또 왕조가 얽히면서 벌어지는 사건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오늘 이제 G7 갔던 문통이 G7 갔던 곳 중에서 유럽 순방을 했던 두 나라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예. 우선 오스트리아. 자 과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나라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국명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영어식이에요. 지금 뭐 영어식으로는 Republic of the Austria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영어식이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국명을 얘기하자면 국명을 원래 정식 국명은 웨스터라이히예요. 웨스트라이히. 레퍼블릭 웨스터라이히예요. 지금 웨스터가 오스트란 뜻이에요. 오스트가 동쪽이란 뜻이에요. 오스트가 예, 라이히가 제국이에요. 그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제국이다. 예, 지금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도 서유럽 쪽이 아닌 동유럽을 자기들이 관할한다 해서 웨스터라이히. 근데 유럽은 보면은 이게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전부 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또 과거로 들어가는 건데 예, 보면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이 자체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잖아요. 그 그렇죠. 뒤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보면 거의 공국 형식의 그 거의 연방제 대부분이 공화국이나 그렇죠. 예. 공국이나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대부분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 덴마크였나 근데 뭐가요? 그 덴마크도 그때 공국이었나? 덴마크도 공국이죠. 공국이었지. 하여튼간 프랑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 제국하고 그 사이에서는 다 공국으로 짜겨져가지고 분리돼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프랑스는 왕조가 초기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문화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갈리아족이라 하는데 이 갈리아족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바지를 입었어요. 유럽에서 예,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남자 여자 통틀어서 바지 입은 민족이 갈리아족이에요. 갈리아족. 예, 그 동안엔 그 로마 제국 때도 치마를 입었고. 그러니까 바지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이 다 튀어져 있는 그걸 예, 예. 입었었지. 예. 그 팬티도 없었고. 그야말로 그적대기 두르고 돌아다니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줄리오 체자레, 율리우스 시작하죠. 이 사람이 갈리아 정벌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갈리아 땅 그러니까 현재 프랑스 땅에 가 보니까 바지를 입고 있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입으면 전투력이 더 배가 되겠다. 더 활동성이 있겠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만화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과 싸우는 아스테릭스 오벨릭스. 아하, 그 마약 그 예, 약물 배 나온 먹으면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 예, 만화 예. 그 애니메이션 약물 먹으면 힘이 막 예. 초일정 맞아요. 온다가 예. 생겼는 그 로마 그 제국 몰아내고 하는 그 예, 그게 아스테릭스 오벨릭스인데 이게 프랑스 갈리아족 이야기. 갈리아족 얘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법사가 남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럽의 대제사장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신이에요. 그리고 인류 문명 최초의 초기에 보면 문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그게 이제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 남아 있는 문헌으로 보면 최초의 신은 여성이에요. 남성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현대로 돌아와 가지고 예. 현재 오스트리아 지금 민족 구성을 보면은 예. 이 오스트리아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오스트리아가 91%이긴 한데 그 중에 유고슬라비아인이고 터키인. 나 오스트리아에서 터키인이 있는 건 좀 터키가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면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간에 오스트리아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대결을 하긴 했었잖아요, 결정적으로. 그 대결을 하긴 했었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동맹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귀족들이 오스트리아로 많이 넘어왔죠.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언어는 독일어를 쓰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뭐 현재 독일어도 사실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원래 사투리 다 있잖아, 원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위너리식 하거든요. 그다음에 스위스 독일어는 스위스 두이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결국 지역적인 저 뭐 우리가 아는 벤츠 공장이 있는데 슈투트가르트 쪽은 슈베리시락하고 그다음에 MAN이라고 자동차 보면 사자 그림인데 알아요. 그거 덤프트럭 만드는 데 있죠. 예. 그게 MAN 만으로 읽잖아요. 예. 많이 틀린 말이에요. 많이 아니에요? 많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토렌베르크 M 모토 공장. 그 약자란 얘기네. 예. 모터 A가- 오토매틱. 예. A가 아우구스부르크. 구자철이 있었나? 어? 아우구스부르크 축구단. 예, 구자철이 있어죠. 그다음에 뉘른베르크.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와 뉘른베르크 모터 합작 공장이 MAN이에요. M&A. 예, MAN.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히 쉽게 말하면 만이라 하는. 예, 거기에 덤프트럭 이제 만드는 거. 우리가 BMW 하잖아요. 바이에르시어 모토렌베르크예요. 바이에른 모터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회사가 연합으로 만든 그런 회사라는 예,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는 또 바이에르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언어가 달라요. 또 아우디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쪽 뮌헨 쪽 아우스부르크는 그냥 바이에르시 가기도 하고 니더 바이에르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뉘른베르크 쪽은 오버 바이에르시 가고 프랭키시 가기도 해요 또. 그게 아우디야? 프랭키시는 그렇죠. 아우디도 보면은 그 로고가 원래는 그 동그라미가 각 자동차 회사잖아요, 원래. 예. 그게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예.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은 그것도 민족성이 그 나오는데. 공국이고 공국이라는 자체가 이 작은 공작은 왕위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요의 영주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영주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러죠? 예를 들자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법안에 대해서 합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원장 자리를 서로 주고 합의 볼 수 있잖아요. 합의도 보고 싸우기도 하잖아.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요렇게, 연방제잖아요, 그게. 예, 요런 갈라짐 그거를 프락치라 그래요. 아 진짜로. 그건 맞아요, 그거. 예. 그건 맞아. 프락치가 당파란 뜻이거든. 예. 그거 우리는 당파가 아니고 첩자로 알고 있는데 프락치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당파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넘어오면 항상 뭐든지 언제 왜곡이 돼. 다 바뀌어. 자, 그런데 나는 이거 머리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먹었다. 그것도 대단해. 근데 종교도 보면은 예. 이게 어차피 지금 요번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을 얘기하면서 들어가야 될 함스부르크 왕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결국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원래는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인데 거기에도 개신교도 들어가 있고. 개신교는 나중에 들어가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이게 독일이잖아요. 예. 유럽이잖아. 예. 원래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반감이 많은 이슬람도 이게 하나의 나라의 종교로서 인정을 예를 받고 있더라고요. 들자면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을 때 한 600년대, 한 700년대에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던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게 이슬람이잖아요. 예. 그 우리가 지금 킹덤 오브 헤븐 하는 것도 예. 그거 잘 보면은 십자군 원정이 오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가족 싸움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있죠. 이거 카바 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장자의 싸움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이 십자군 원정도 장자의 싸움이고. 그 유명한 그 장군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때 갑자기 나도 생각 안 나는데. 예. 하여튼 그때 일단 쉬더라도 예. 거기에서도 장자의 싸움이고. 예. 오스트리아 넘어와 가지고 이제 유럽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이 나라의 하나의 유럽 전쟁은 하나의 살라딘. 예. 근데 유럽 전쟁도 보면은 단순히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왕위의 이제 그 왕자에 대해 왕위 계승권에 대한 싸움이죠. 누가 이제 왕위를 이제 이거를 인정을 받고 내가 이 왕조의 적통성을 유지하는 그렇죠. 적통성의 싸움이었거든. 예를 들자면 지금 영국 왕가가 원래 원조가 어딥니까? 원래 원조가 예. 합스부르크예요. 합스부르크.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노버 왕가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웃기는 게 오늘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갑시다. 뭐 다른 뭐 경제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예. 우리 뭐 저 수교 얘기했던 이것도 우리 오늘은 그냥 유럽 정치사 잠깐만 보고 갑시다. 그것만 해도 1시간 넘을 것 같다. 그냥 일단은 이때 오스트리아 이제 정치 경제 시스템을 보면은 민주주의고 연방공화국이고 상하원 양원제고 입법기관이 있고 입법영한테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원은 183명으로 구성된 국민회의고 비례대표제로 일반 투표한다 뭐 이 정도 돼 있고 딱 로마 제국 제도예요. 그 여기는 웃기는 게 대통령하고 총리가 있는데 대통령보다 총리가 파워가 더 세요. 왜냐하면 총리는 실질적으로 당파의 수장이고 대통령은 대외적인 거고 형식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게 형태가 뭐냐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오스트리아 제도를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 뭐 그런 아니다 뭐라 그러더라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외적인 이 업무만 하고 그러니까 국방하고 외교적인 그것만 가는. 이것도 지금 오스트리아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총리가 대법원 내부의 내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그 집권제로 돼 있는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실 저는 내각 책임제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지금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반대쪽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내각제로 하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아직 너무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아직 제대로 이제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당장 그러니까 각 상임위 회의하는 것만 봐도 뭐지 기분 나쁘면 나가쁘고 하잖아요. 최근에 뭐 그 CCTV 수술실 CCTV 그렇죠. 그 문제도 봐도. 지금 요거도 먹는 게 민주당 요거도 먹는 이유가 왜 과반을 가지고도 못 하느냐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혀보면 원래 상임위에서 4분의 1이 출석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과반이 찬성이 안 됐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버리는 바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법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요걸 얻어 먹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지키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제가 들어와 버리 보면 이게 뭉개져 버리거든요. 먼저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돼 버리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내각에 많이 수장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이 들어가가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은 그게 반대로 이게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국민의 힘이 과연 의회를 잡고 있어 버리 보면은 이거는 완전 독재가 돼 버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치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게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 공화당을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인데 그거는 유럽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그런 걸 겪어왔고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서 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대통령제를 포기하게 된 포기를 한 게 아니지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빼고는 다 포기를 했거든요.
프랑스 빼고 프랑스도 어찌 보면 내각 돼 있잖아요. 뭐. 내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죠. 그건 뭐냐 하면 프랑스에는 그러니까 역사상 메로빙거 왕조부터 시작해서 계속 왕이 있었어요. 하여튼 자, 그건 그대 치고 예. 자, 우리 바로 합스부르크 들어갑시다. 예. 합스부르크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스부르크의 가계도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자료 화면 볼 필요 없어 솔직한 말로. 아니 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왕 중심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그 자료 화면상에서 나와 있던 이 가계도는 사실 이제 왕위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형제 자매 그 엄마 아빠 사돈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미국 빼고는 미국의 가장 큰 그러니까 미국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정신이 부유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래 중립국에 있다가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보기에 미국은 쌍남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접을 못 받다가 1차 대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귀족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전에 사실 있었던 게 1800년 말 1900년대 초에 미국이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유럽 귀족처럼 살아보려고 흥청망청 좀 이거 있는 척을 해보려고 만든 게 처음에 뉴욕 시티 오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그날 초대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못했어. 이 서류 이거 편지 보내는 애가 엽서를 잘못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열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사죠. 아니 이거 정사예요. 정사예요? 예. 이 사람이 열받아서 내가 돈 내가 오페라 하우스 새로 만들란다. 내가 돈 내고 내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새로 오페라 하우스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예요.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정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하고의 좀 차이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통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교육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뮤지컬이 발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덜 받은 사람도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대전 때 많은 유럽에 있는 귀족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겪으면서 예. 전쟁 겪으면서 그 와중에 이제 어떤 그 숙청 과정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파벌 싸움에 밀려나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넘어간 어떤 부유층들 그 기득권들. 예. 그때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미국으로 넘어감으로써 미국 내 사회 경제라든지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류층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유럽에 대해서 동경심이 있어요. 그 동경심 때문에 미국이 유럽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다음 뭐 남북 정제도 그렇고. 선조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특히 자기들이 동경심을 가지는 왕조가 크게 세 왕조가 있어요. 하나가 하노버 왕가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 찰스 영국 예. 영국 왕조. 영국 왕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 왕가. 스페인 왕가는 남미 대륙을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항상 식민지라는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요. 미국도. 네. 물론 그 필리핀 뭐 아바나항 쿠바 아바나항 그 자해 사건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 내가 필리핀을 먹게 되거든요. 뭐 그까지 넘어가긴 힘들고 일단은. 그러니까 끝내는 유럽의 왕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큰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지금 오늘 합스부르크 얘기 나왔는데, 네. 야, 이 합스부르크 사실 이제 합스부르크 가면 대표적인 게 보면은 카를 왕조잖아요. 카를 1세부터 해가지고. 예, 카를 가기도 하고 샤를 가기도 하고 카를로 가기도 하고 찰스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찰스고. 예.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찰스고 보통 우리는 미국식 발음을 하면은 이제 샤를 아니 프랑스식 샤를. 프랑스는 샤를이고 미국식은 카를. 찰스.
찰스요? 예. 카를은 뭐예요? 독일. 독일어요? 게르만어예요. 좋아요. 그러면 카를 왕조부터 1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앞서에서 완전 이제 공국으로 짜겨졌던 연합체에 있었다가 예. 그게 제국으로 크게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짜갈라졌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나누어졌죠. 나누어졌잖아요. 예.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나눠지면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예, 그러다 뭐 보니까 이하수지산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그거였어. 각자 이제 공국을 가지고 있고 연합체를 가지고 있다니까 왕위 계승 그리고 왕에 대한 적통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합스부르크 왕조의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말로 그러면은 유전병, 그렇죠. 근친간. 예, 보통 예. 대부분은 뭐 야사로 많이 나오는 근친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라 시대 때 많았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선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진골 뭐 그런 과정도 있었고 예. 뭐 그것도 뭐 또 유럽만 있었는 건 아닌데 근데 예.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뭐 합스부르크 왕조 그러면은 유전병이나 이런 예. 식으로 주걱 덕해가 예. 그래서 뭐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왜 그걸 금지했을까요? 조선 시대 때 예. 고려 시대까지는 근친혼이 있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왕가는 왕가대로 하는 게 있었으니까 예, 왜 조선 시대에 그게 사라졌을까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건가요? 그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왜 그게 사라질까요? 이 부분을 다들 고민을 안 하더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대 이성계가 사실 정통 왕족 출신이 아니고 정통 조선민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좀 변방족 출신이잖아. 거란족 쪽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사대부들이 자기들이 혈맥으로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근친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을 파괴하기 위한 기득권을 나누어 갖기 위한. 나눠 갖기 위한.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근친혼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군.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 유럽은 그 기득권을 충분히 지킬 이 각각의 공국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토호 세력이라 하죠. 그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친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 이제 왕조라 그러잖아요. 예. 오늘 오스트리아 얘기를 하니까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스트리아 방문하면서 예. 이 쉐브룬궁 있잖아요. 쉔부른. 쉐브룬궁. 예. 쉔이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부른이 부른nen케 가지고 샘이에요. 아 근데 분숙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쉐브룬궁을 쉔부른. 쉔부룬궁을 방문 왜 이렇게 유럽은 힘들어할 때가 쉔부룬궁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쉔부룬궁 방문을 한 거를 지금 기성 언론에서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예. 김순덕이라는 사람은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유럽 소국을 방문하는데 2박 3일 동안이라면 긴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이렇게 방문한 거 이 자체를 갖다 좀 약간 폄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역사를 모르니까 막 일명 막 쳐죽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소국이라 그랬잖아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가 소국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줄어든 거는 맞죠. 예를 들자면 2014년도에 오토 폰 합스부르크가 죽었거든요. 작고했거든요. 여기는 작고라 해줘야 돼요. 마지막 황태자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몇 살이었더라? 4살인가? 7살인가? 누구? 오스트리아? 예. 마지막 왕위 계승자예요. 오토 폰 합스부르크가. 합스부르크. 예, 예. 그 슈테판 거기 일단 그거는 성당에 되죠. 거기 근데 왕정 근대사 외교부 그냥 근현대사로 왔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 입국 금지자예요. 헝가리 입국 금지자예요.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체코 입국 금지자예요. 세르비아 입국 금지자예요. 왜 그래? 그리고 유구 전체에 유구 연방 있죠. 예. 전체에 입국 금지자예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자기 개인 사유지예요. 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 땅이니까. 합스부르크 왕가의 땅이니까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뺏기더라도 100년 내에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위넨에 살았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독일 제국은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좀 벗어나 있었거든. 그래서 유럽 총 대사를 맡았어요, 이 사람이. 아, 이 사람. 그러니까 직위가 30까지인가 40까지인가 그래요. 한 번에 이 사람 호칭이 야 3, 40까지를 그냥 불러요. 뭐 어떤 유럽에서는 뭐 경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호칭이요. 무슨 박사부터 시작해서 40까지를요. 한 번에 다 하고 오토 폰 합스부르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은 예. 또 우리가 지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전쟁사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카를 6세가 마지막 황이었잖아요. 황제였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이 카를 6세가 마지막 오스트리아 황제를 겪으면서 이 쉐른궁에 살았잖아요. 쉔부른궁에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쉔부른궁을 살았는 이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황제인 카를 6세가 왕위 계승을 할 수 없었잖아요, 사실. 예.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테레즈 나오긴 하는데. 테레지야. 근데 왜 이게 참 그 마리아 테레즈가 황제로서 처음에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왜 못 받았어요? 여자잖아. 왜 여자는 안 되는 거야? 유럽을 모르네.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한데 지금도. 왜 무슨 제도나 법 때문에 있는데? 에이, 여자는 원래 뭐 어떤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적통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적통을 안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카를 6세 딸이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를 아니, 들면 그러니까 무슨 제도 때문에 이게 예를 들자면 제가 2011년 뭐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뭐 또 이래저래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를 하다가 그때 독일의 여성 임금이요 남성 임금의 70%에서 80% 사이였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나왔다네. 예. 아니 왜? 잘 들어가는데 지금 저기는? 지금 잘 들어가는데 아까는 좀 안 들었어.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는 가계 부양의 의무가 있대요. 여자는 없대요. 깜짝 놀랐어. 그래요? 그걸 2002년인가 3년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여성 인권이 강할 것 같죠. 사실 아직까지 아니에요. 한국보다 여성 인권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오스트리아 기회가 많아진 거지 예전에 근데 비해서. 이게 아까 이제 뭐 잠깐 쉐부른궁 얘기하다가 쉔부른궁 얘기하다가 카를 6세라가 붕붕 뜨긴 했는데 예. 이 오스트리아에서 쉔부른궁의 의미는 뭐예요? 황제의 땅이에요. 황제의 궁이에요. 황제. 황제의 궁. 황제의 궁. 예,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쉔부른궁을 방문했다라는 거는 그 국빈 차원을 넘어서 자금성에 들어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 의미가 있는데 예. 이 관광으로서 이렇게 김순덕 씨가 이렇게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무식하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배운 게 모자라면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어요. 그렇듯 이 카를 6세의 딸인 마리아 테레즈. 예. 그 마리아 테레즈가 왕위를 이제 황제로서 일단은 여왕으로서 이제 예. 오스트리아 왕으로서 즉위를 하잖아요. 예. 근데 즉위를 하는데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에서는 여자들은 왕위 계승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같은 오스트리아의 어떤 맞으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에 예. 있던 적통을 가지고 있던 프로이센이 예. 빌헬름 1세가 빌헬름 1세가 아니지. 전쟁을 일으킨 건 빌헬름 1세가 한 게 아니지. 그렇죠. 전쟁을 일으킨 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아니지. 저 누구? 비스마르크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프리드. 프리드리히 1세. 프리 2세지. 프리드리히 2세가 2세가 전쟁을 하도 많아가지고. 프리드리히 2세가 저기 저 뭐고 잉겔하임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베링거 잉겔하임 예, 들어봤죠? 예. 베링거가 잉겔하임에 있는 제약 회사예요. 그렇죠. 그 건너편에 보면 프리드리히 2세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 제국 그러니까는 현재 오스트리아도 프로이센이 독일 제국이잖아요, 보면.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이에요. 독일 제국이잖아요. 예. 근데 오스트리아도 어찌 보면 같은 솔직히 말하니까 프로이잖아. 트리드도 솔직히 합스부르크 가문에 프리드리 2세도 어차피 합스부르크 가문에 그렇죠. 원래 그 계열이죠. 계열이잖아. 예. 뭐 한 다리 거치면은 뭐 6천 가족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내가 맞으면은 이제 재산권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걸로 싸웠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 전쟁이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둘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가족 싸움이에요. 전체.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처음에 둘이서 싸웠잖아. 예. 원래 저기서 다 둘이서 그래요. 싸웠다 보니까는 옆에 프로이센 왕국 옆에 있던 이 브르봉 왕조가 네, 프랑스 왕조죠. 브르봉 왕조가 프로이센을 지원해줬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또 어디로 저 바다 건너 영국 왕조 있잖아. 예, 예. 프루시엔 왕조에다 또 와가지고 거기는 한노버 왕가. 하노버 왕가가 또 도와주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왔다가 결국은 이제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 마리아 테레즈 예.
마리아 테레지 프랑스는 프루센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영국 왕조는 이제 오스트리아 왕조를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더 웃기는 게 지금 이제 마리아 테레지의 딸이 있잖아요. 예. 막내딸. 예. 막내인가? 모르겠다 정확히. 하여튼 저거 있어. 하도 복잡해가지고 나도 다는 못 기억하고. 그도 마리아 테레지가 6남매를 낳았던가. 하여튼 딸을 되게 많이 낳았던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러더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에 희생되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예, 예. 그것도 프랑스 왕거가 루이 16세로 아까 또 갔잖아. 예. 우리 상식으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맞으면 싸워보면은 남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왕건이 있잖아요. 각 토들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족보가 막 꼬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꼬일 수밖에 없죠. 이게 꼬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싸웠던 그 나라에서 또 이제 딸을 또 주기도 하고 예. 또 나중에 또 이제 나폴레옹이 돼 있을 때는 또 오스트리아에서 딸 달라 그랬지만은 예. 에이 님이 뭐 이래 됐잖아요. 예, 예.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딸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나라의 고려의 왕자가 부마로 갔잖아요. 그래 부마국이라 그랬잖아. 결국 그거잖아. 자식과 혼맥을 하는 이유가 예. 정치, 외교, 사회까지 같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우리 저 방송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었는데 내 딸을 줬어. 예. 내 사위야. 그렇죠. 근데 이 사위가 기가 좀 맞아면 세력이 커. 예. 근데 사위가 장인 나라 가가 집안에 가가 때려 부수고 뺏어올 수 없잖아. 그렇죠. 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또 이제 장인은 예. 또 이 사위 집안에 또 한 6천의 아재 또 딸하고 예. 또 결혼시키고 예. 그게 완전히 짬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오늘 이거 지금 우리도 지금 말이 자꾸 계속 이제 이게 맞아 합스부르크 왕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하는데 한마디로 합스부르크 왕조를 갖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유럽 마지막 왕조. 유럽 마지막 왕조? 예. 유럽 마지막 왕조라는 뜻은 그러니까 혈통상, 혈맥상 마지막 왕조. 혈맥상. 예. 예를 들면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에 그다음에 스웨덴 왕가, 그다음 노르웨이 왕가, 덴마크 왕가, 네덜란드 왕가, 벨기에 왕가, 스페인 왕가, 프랑스 왕가, 그다음에 포르투갈 왕가. 아이고 어렵지. 또 근데 러시아 모나코 그러니까 그게 로마노프 왕가.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가 이전에 예. 그 러시아 제국 있잖아요. 예. 러시아 제국의 그 황제의 마누라가 또 프로이센 사람이잖아. 예, 맞아요. 거기에 또 나는 아들은 또 그 주고 딴데또 가요. 저거 누구로 저거 표트르 예. 6세. 표트르 그 하도 표트르가 많아가지고. 표트르 대제 예. 그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아무튼 그렇게 치고. 걔가 또 이제 프루센에서 자랐잖아 처음부터 또. 예. 또 그가 또 갔다가 또 러시아에서 또 쫓겨나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러시아에 아니요, 러시아 말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있었지. 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저거 뭐고 동방 종교잖아요. 예, 예. 동방 종교가 아니라 카톨릭을 이제 저 신성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카톨릭 그 데리고 올라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안 맞죠. 그러다가 또 싸움 나오고. 예. 이게 솔직히 지금 오늘은 뭐 유럽 싸움은 진짜 예를 들면 중구난방으로 얘기는 하긴 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먼저입니까? 동방 정교회가 먼저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먼저죠. 아닙니다. 동방 정교회가 먼저입니다. 왜요?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제일 먼저 국교가 된 나라가 어디죠? 그리스도교 국교가 된 나라? 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렇죠. 예. 그다음 어디죠? 그게 지금 그리스예요. 이집트 위에 있는 그쪽. 그리스예요. 그리스라고요? 예. 그리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정리가 다 되어서 그게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그 로마로 갔다가 다시 그걸 합치려고 하다가 벌렸던 사건이 그게 그게 그래 넘어가면 십자군 원전까지 넘어가요. 아니요, 그 전의 일이에요. 한참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의 일인데 이게 그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거기 또 분쟁이 있어요. 복잡하다. 이걸 다 알아야지 음악사를 압니다. 지금 음악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오늘 오스트리아고 오늘 스페인 가겠나 이래가. 아니 스페인 못 가더라도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를 무시하는 유럽은 없습니다.
그 어차피 합스부르크 왕가도 아리아 왕하고도 네? 아리아 왕 아라 왕인가? 무슨 얘기지? 지금 무슨 갑자기 생각. 나도 어제 정리하면서 듣다가 갑자기 보니까 뭐 스페인 왕가 얘기하는 네, 건 스페인 왕가 넘어가다. 아라곤. 말이 참. 아라곤. 반지의 제왕 아라곤.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그 아라곤 이 말이 좀 정말 복잡하더라고 이게. 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제 나 이거 정리하면서도 이 방송을 할 수 있겠나 생각했었는데. 힘들죠.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한 30년을 보고 있거든요. 예. 30년을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한 번에는 절대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합스부르크 왕조가 되어 있던 이 어떻게 보면 신성 로마 제국부터 해가지고 유럽 사이에 거의 저는 말하자면 중심이 됐던 나라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교 차원을 방문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이 들자면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 대한민국에 의미가 있는 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예, 왜냐하면 왜 찾아갔는데? 초대받아서 찾아간 건 맞아. 그 초청을 받았다 갈 수는 있어. 오스트리아가 제국은 무너졌지만요. 그 정보망이나 외교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외교망이나 사라지지 그게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각 지역의 그 토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 스파이의 최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007 영화 무대가 되기도 했죠. 그냥 무대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정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돕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모이잖아. 돈도 모이고 그러니까 스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사회적 구조부터 해서 그 다음에 금전력, 금융까지도 예. 다 뭉쳐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오토 폰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왕가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아니 동로마 제국이 한다. 나도 지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각 친척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줘요. 먹고 살라고. 안 그래도 그 얘기 나오려 그랬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네덜란드 금융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마리아 테레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예. 마리아 테레즈 남편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은 뭐 자료 화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생긴 거 보면 둥글둥글하게 좀 약간 뭐냐면 이제 스카바 김씨 좀 분성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외교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외교 능력이라든지 뭐 군사 뭐 이렇게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있었어. 뭔지 알죠? 돈 만지는 거. 회계. 그 당시에 금융 이제 분식 회계부터 해가지고 이거 맞으면은 그 맞으면 이게 우리 좀 맞으면은 이제 그 사채 공채 같은 이런 발행 같은 돈 관리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그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제 마리아 테레즈 남편의 이게 돈 관리 능력, 돈 불리는 능력, 돈 굴리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이게 어째 부창부수라 그러잖아 이게. 이게 궁짝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고. 그 프로이센하고도 결국은 이제 어느 지역 하나 내주면서 이게 합의되면서 끝난 거잖아요. 그것도 돈 몇 푼 지어주고. 그렇죠. 전부 돈 관리로 끝나는 거죠. 그 프로이센이 결국은 그 상업적인 공급 말하자면 생산할 수 있는 상업적을 넘겨받으면서 이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진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졌죠. 무식하게 그 러시아 가가지고 모스크바를 왜 가? 모스크바. 모스크바를 왜 가? 상테부르크로 가야 되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러시아의 전술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없애버려. 이번 겨울을 넘기자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을 근데 저기 오면은 먹을 거 하나 없이 싹 다 태워버리고 딱 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그 나폴레옹 그 수많은 60만 대군 끌고 왔는데 정작 돌아간 거는 4만밖에 안 되는 아주 역대. 히틀러가 전쟁에 실패한 이유도 뭐냐 하면 바로 나폴레옹을 절차 그대로 밟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바스토폴 점령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를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끝내는 사람이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요. 배고프면 안 돼. 배고프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뜬금없는 얘기 하나 할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군 뭐고 급식 있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붕괴 탱천하는데. 잠깐만. 군대 짬 출신이잖아. 나 취사병 출신이잖아. 그럼 그것도 요번에 문제 생겼던 11사단 또 취사병 출신이잖아. 그럼 거기 내용 제일 잘 알겠네.
여기서는 항구하겠습니다. 전역까지 아니, 됐어. 왜냐면 이게 일종기하고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나는 뭐 공소시효는 끝났는데 이걸 깔면은 이게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처럼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전쟁사도 그렇고 이 유럽사도 그렇고 이게 돈하고 먹는 거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싸움이 되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오스트리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유럽 금융이 거기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앞으로 유럽 연합과 거래를 할 때 금융의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예요. 그리고 더 하나 맥을 정확하게 집어야 그렇죠. 거기다 빨대를 딱 꽂아야 쭉쭉쭉쭉 뺑기지. 예. 어문데 몇 군, 10군데 뚫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미국이 저걸 하잖아요. 북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저거 워킹 그룹 있잖아요. 예, 그 해체했잖아. 해체한다 그랬잖아요. 예.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해체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하고 경협의 문제도 여기서 이미 얘기가 다 들어갔다. 이미 대통령 그렇죠.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가서 입맞춤하고 스킨십 다 다 끝난 끝내놓고 거예요. 예. 와서 오스트리아한테 얘기하고 이미 다 맞춰놨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북한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미 수교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걸 다 우리나라 가면은 다 입맞춤 다 해내고. 그리고 더욱이 요번에 코로나 시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백신을 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직접 못 준단 말이야.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거쳐서 줍니다. 그러니까 고수 가면 주면 되잖아.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뿐만 우리나라 지금 SK에서 지금 저거 아스트라제네카 생산하고 있죠. 예. 또 조만간 얀센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유럽 지금 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보고 얀센을 갖다가 지금 생산 기지국이 거의 오스트리아 중심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예를 들자면 영국이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불러들였을까요? 대한민국을 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백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 영국 백신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 빨대를 꼽을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하자 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갈 거야? 공산당 저 새끼들하고 무슨 대화를 할 거야? 중국 사람 뭐에 믿어? 아니 못 믿어. 일본 개판 나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 만들어 줘도 뭐 하는데? 부정부패의 극치가 일본이잖아. 아니 더욱이 일본은 지금 백신 맞으려고 하면은 우편물 받아가지고 우편물 받았는 걸 다시 그 지역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그렇죠. 그걸 다시 신청을 해서 또 시간을 기다리면 또 그 예. 표를 받아가지고 자, 예를 또 해야 들면 되잖아. 영국이 지금 백신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죠?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 산업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잘 만든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지. 그렇죠. 더욱이 그 다음에 미국이 어. 지금 하이브가 지금 한국이 먹었잖아요, 하이브를. 그 얘기는 저 이거 다음에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지금 문화 네트워크를 우리가 먹었다는 그렇죠. 거죠. 음원 시장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는 이제는 CD를 파는 시대가 끝났죠. 다운로드의 시대고 스트리밍의 시대예요. 자, 그러자니 어. 대한민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체는 부족하니 이제 북한까지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망이 형성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전망이 형성되어야지 안정적인 관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북한과 한국이 수교를 해야 되고 미국이 수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는 만큼 자기들이 돈을 그만큼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백신 그러니까 예방 접종 예. 이 네트워크가 정말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민간 의료 부분 있죠. 거기에서 일반 건강 관리 그쪽이 영국이 되게 세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 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한국의 네트워크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실험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실험도 하겠지만은 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찌 보면은 서방에서 이제 말하자면 공공 의료에 대한 지금 뭐 기본 기반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예. 백신에 관련돼서 이렇게 예방 접종 예. 이 네트워크가 정말 잘 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정말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지금? 대부분 전화 아니면은 네. 컴퓨터를 하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하나로서 모든 걸 다 끝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유일무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100% 활용 100%가 뭐야? 빠가 날 때까지
작살날 때까지 활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 국가로 그렇죠. 이제 제 4차 산업, 4차 시대 산업은 뭐 AI 시대라 어쩌다 가잖아요. AI와 그다음에 의료, 그러니까 보건 이게 합쳐지는 거죠. AI는 어찌 보면 이제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면서 이제 밀려 나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백신으로서 이제 모든 건강, 이제 백신 하나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노 의료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노 로봇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의료 나노 로봇이라고 이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강상 만화 영화제가 엘리시움 있잖아요. 예, 엘리시움도 있죠. 예, 그거 가지고 나왔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되면서 예. 이제 엘리시움 말고 저 빈디젤도 저 뭐고 이 블러드 뭐죠? 무슨 블러드지? 그 뭐고 나노 로봇이 계속 치유하면서 전투를 하는 있어요. 그 있어. 뭐.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 이제 뭐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 위신이라든지 존재 그렇죠. 가치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남북 경협 아까 얘기했듯이 남북 경협이 이제 쌀주고 하는 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예요. 예.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느냐 문제가 대반이 이제 커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또 스페인도 어찌 보면 북한하고도 수교 맺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스페인은 남미 전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죠. 결국은 중심을 대한민국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꽂고 네. 스페인을 꽂아서 북동미를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로서 연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빈을 통해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러시아와 이제 북동부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네트워킹을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실크로드. 근데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T자 뭐 이거 무역거래, 금융거래 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세로선, 그 다음에 한국과 유럽을 끊는 가로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두고 이거를 지금 기획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스페인은 남미를 지금 미국은 남미를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미 감정이 정말 워낙 세요. 세요. 워낙 세요. 네. 그런데 스페인 통해서 들어가면 많이 줄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어차피 그 라인이니까. 그래 그 라인이니까. 그러다 보니 스페인 통해서 미국이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스페인만 들어가도 과거 식민지 통치에 아니, 그러니까 대한 같은 스페인 사람인데도 아니 같은 스페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같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귀족들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전쟁을 했잖아. 예, 예. 한 집안에서도 또 독립전쟁 했어.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듯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주 관련돼 있는 사람, 같은 그 지역계에 예. 있는 사람들보다 아예 그냥 아시아 사람들 오는 게 훨씬 아니요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 이걸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 뭐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도 그다음에 거기 출연한 패널들도 이건 전혀 못 보더라고. 뭔데? 뭐냐 하면 남미의 어. 네트워크 중에 제일 센 네트워크가 뭐죠? 남미 네트워크 중에서 제일 센 네트워크. 예. 의료 패션 네트워크예요. 의료 패션? 그건 또 뭔 소리지? 의류 패션. 아, 의료. 의료 패션 네트워크가 제일 판매망이 넓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누구나 뭐든 거적대기라도 걸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의류 패션 네트워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한국인 2세, 3세들. 그 현장에서. 예.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이쪽에 칠레 의류 쪽. 패션 네트워크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그러니까 미국이 남미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진 나라가 어디죠? 한국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을 동원하면 이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스페인은 한국을 잡을 수밖에 없고 미국도 한국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디든지 돈이야. 돈과 빨대야. 그렇지, 돈과 빨대지. 어디서 빨대를 꽂아놨느냐 따라서 이제 들어가냐 말잖아. 지금 뭐 패널들 나와서 한 며칠간 이걸 다 설명을 하던데 제일 중요한 남미에 가는 이 의류 패션 네트워크 이거를 아무도 안 찍더라고. 더욱이 지금 현재 그저 건설공사만 떠들고 있던데. 아니야. 지금 더 하는 거 하나 더 나가자면 서민경제는 어디죠? 의류잖아요. 어. 그러면 그 의류 패션 네트워크를 통하면 뭘 팔 수 있죠?
스마트폰을 팔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거기를 통해서 뭐가 보급되죠? 앱이 보급돼요. 앱 어플리케이션이. 그 소프트웨어가 발표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네트워크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 간 거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에 있던 이 오스트리아 이 의미가 예. 결국 우리는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소국이 아니라 어찌 그렇죠. 보면은 이 오스트리아 간 거는 어찌 다른 유럽 국가 간 거보다 그 의미가 더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신용 보증을 받은 거예요. 돈에 경제,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스파이 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있다. 정보망에 대한민국이 들어오는 걸 허락받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 전체 정보망에 대한민국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유일하게 스위스 외에 그걸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한국이 나중에 중립국으로 가는데 마침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맥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남북이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립국으로 선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중립국은 침략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중립국에 대한 선언을 받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지원이 막강해야 돼요. 그렇지. 이건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 G7 우리가 초청 받았을 때 그렇게 발악을 했었구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중립국이 되는 순간 일본은 대한민국을 침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독도까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중립국하면서 독도까지 영역을 끊어버리잖아요. 마르도까지 끊어버리잖아요. 중국도 일본도 그걸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그냥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북한까지도 같이 북한까지는 중립국이 아니고 아닌데도 예. 우리가 중립국으로 선언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우리를 침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립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패죠. 뭐 받아들여도 나쁘진 않을 거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한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정보망에 계신 분들은 다른 정보망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그러니까 겁니다. 뇌피셜을 하더라도 예. 뭐 북한 입장에서도 중립국을 선언해가지고 나쁠 건 없는 거잖아. 아니 북한은 중립국 선언하는 순간 자기들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호도 받을 뿐더러 보호도 받을 뿐만 아니라 괜히 북한 자체가 더 이상 무기 생산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국제 봉쇄를 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 통과료만 받아도 되니까. 그 통과료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더 좋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한 거기 때문에 다른 통일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외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다시 받아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오피니어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난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잖아. 난 구라파잖아. 구라파. 그래서 유럽을 좋아한다. 예. 자, 아무튼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오스트리아 얘기도 하고 결국은 스페인은 못 갔다. 아니 스페인 얘기했잖아. 남미. 살짝 걸치긴 했다. 남미 의류 네트워크를 걸쳤다는 그거에 그러니까 지금 몽 PD는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모르시죠? 지금도 뭐 정신 없어. 아니 긴가민가하죠, 그죠? 이 남미 의류 네트워크를 잡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 있죠. 그게 남미로 내려가는 이 모든 멕시코 거쳐서 내려가는 모든 루트를 한국 사람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하면 각 동네마다 박물 장수라 하죠, 우리는. 그죠? 아니면 뭐 구멍가게, 옷가게 이런 것들 있죠. 이 네트워크망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오스트리아 이것도 제 내피셜이니까 외교 관계 담당자나 아니면 저 코트라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하세요. 야, 저건 뭐 오프닝 마지막 멘트 하려고 그랬는데 툭툭 끼어들고 말이야, 진짜. 아니, 전부 내 내피셜이잖아. 알았어. 내 혼자 연구한 건데. 알았어. 잘났어. 알았어. 자, 아무튼 오늘 유럽에 한 19년 아니 16년. 16년을 살았는 우리 카버 김 씨를 통해서 뭐 오스트리아도 건너갔다가 스페인을 갔다가 과거 타임머신 타고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영화 보시는 분들 정신 없을 건데 아무튼 뭐 오스트리아를 간 거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는 최종 이득이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무조건 이득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다. 그렇죠. 정말 신의 한 수다. 예. 저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우리의 신의 한 수다. 아이씨, 저기 저 뭐고 신 뭐고 가가하는 거. 신의 시. 예. 거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벨베데레 궁이죠. 쉔브룬 궁전에 벨베데레 궁에 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 그룹에 끼워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G7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나 들어간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G7 이제 어찌 보면 G10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G11까지요. G11까지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은 길을 닦았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내 정치만 좀 안정만 되면 뭐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탄탄대로만 가는 길이다. 그럼 뭐 사실 국내 정치가 이제 세계 정치에 휩쓸리면서 앞으로 국내 정치가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상황도 예상은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친일 매국 이 사람들의 어떤 준동은 막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지금 어차피 그때 했지 이게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지만은 모든 게 배가 부르면 다 사람들이 예. 머리가 열리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금 선별복지나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급 사회에 대한 토착화거든요. 계급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과정이 선별복지예요. 그래서 이 선별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편복지, 그러니까 일반적 복지라고 하죠. 기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 근데 일반- 중요한 거는 재난지원금이라든 요번에 하는 재난지원금이란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말이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그 과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하나의 그렇죠. 행위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선별이든 보편이든 그러니까 선별이든 보편이든 일반이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리의 이 복지 체제 있잖아요. 그 실험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자면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SNS에 좀 욕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돈 지급 부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금 분배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유럽과 미국이 거기에 정책을 새로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말하면 기니피그입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싫어도 우리는 전 세계에 실험실한 얘기잖아. 전 세계 지금 경제와 전 세계 문화와 전 세계 정치의 실험쥐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실험쥐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 되는 겁니다. 실험쥐와 선도 국가는 그야말로 종이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또 선별한다고 못 준다고 난리인데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끝! 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